안녕하세요. 부들부들 청년 팟캐스트 진행 맡고 있는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개인데요. 미개하다의 뜻은 사회가 발전되지 않고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라는 건데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 누구시죠? 정몽준 의원 아드님이 셋째 막내 아들. 네. 셋째 아들이야? 막내 아들이니? 네, 어쨌건 막내는, 하여튼 네. 그 아드님이 미개하다는 말을 써가지고 그 이후로 무수하게 많은 승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티즌 분들이 뭐만 하면 정몽준 아들 1승, 몽준이어죠, 몽준이요. 몽준이요. 네. 준말로. 하여튼 뭐 미개하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요즘 저도 많이 쓰고요. 저희가 미개하다는 말을 쓰는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아르스프락시아라는 그 무슨 업체라고 해야 되죠? 데이터 컨설팅 아, 업체. 데이터 분석 업체죠.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돈 많이 줬어요. 그 분석 결과는 청년들이 미개함을 많이 느끼는 대상으로 정치랑 군대 그리고 여성 혐오가 꼽혔습니다. 왜 그런지 김서영 기자랑 이혜리 기자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잘들? 어떻게? 아니요.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우리.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왜 잘 못 지냈어요? 왜? 빌어먹을. 그냥 너무 힘들어요. 아, 뭐가 힘들어요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맡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얘기도 한번 해줘요. 요즘 맡고 있는 게 어버이연합을 맡고 있어요. 어버이연합 쩐다. 네. 근데 어버이연합 예, 거기 사무실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욕설하시고 예. 왜 왔냐고 나가라고 하시고 제가 들고 있던 수첩도 막 내리쳐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고. 할아버지께서? 네, 그러셨어요. 네임드 할아버지세요? 아니요. 뭘 맡고 있는? 거기 어버이연합 회원 할아버지께서. 회원 할아버지, 일개 회원 할아버지. 무섭네요. 그리고 서영 기자는요? 저도 어버이연합 같이 하고 아, 있죠.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지금 둘이? 사건팀이 다 어버이연합 아, 취재를 파워. 하고 있는데. 파워 취재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어떤 거 같아요 어버이연합은? 어버이연합이요? 예. 소송 걸려요. 썰 좀 풀어요, 썰 좀. 괜찮아요. 뭐 이게 거기 듣겠어요? 소송 건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못 할아버지는 얘기했다가는 이거 어버이연합 할아버지 얼마나 무서우신데요. 이걸 찾아 듣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어디서든 얘기하든 간에 다 어디서 찾아가지고. 얘기하든. 기사 못 보셨어요? 정보력이 어마어마해요. 맞아. 아, 진짜요? 네. 네. 브레인 어버이연합 분들이 계시나? 장난 아니에요. 판사 주소를 알아내서 집 앞에서 시위를 한다니까요. 덜덜. 우리 덜덜덜. 우리 터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집 앞에 그래서- 찾아가시겠네. 네. 네. 어버이연합은 이제 수사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지 아니 않겠나. 오늘 그거 봤어요? 대통령님이랑 네. 각 회사의 편집국장, 편집국장, 신문사 네. 편집국장들이랑 이렇게 뭐 대화를 가졌잖아요. 간담회.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어버이연합 관련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아, 지경이에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거 보는데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마지막에 중국과의 관계로 끝났잖아요. 좀 예. 많이 난해하더라고요. 네. 말씀을 좀 아쉽더라고요. 말씀 네, 좀 미개랑 좀 연결이 갑자기 되는 것 같아요. 어버이연합. 그쵸? 네. 된다니까요. 이거 다 얘기 되는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듣는 거라서. 어버이연합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정치 연결되고 문화적인 것도 다 네. 그러니까 뭐 어버이연합이라는 어떤 단체를 미개랑 연결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 어쨌든 기성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아니면 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인식이 청년들의 예. 인식과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버이연합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면박을 예. 당한 것도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으로서 인정을 하지를 않고 저한테 그리고 보자마자 야라고 하셨어요. 와우. 그 할아버지께서. 아니 원래 그래서- 안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아니 원래 집회 가도 너 6.25 참전했어, 뭐 너 불러봤어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그냥 원래. 아니, 네가 네. 6.25를 알아? 뭐 네, 이러면서 네, 이제 아 저한테 막 따지시면서 저는 뭐 모르죠. 제가 6.25 뭐 그때 살았던 적도 책에서 아니고 배웠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무튼 본인이 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를 하시면서 아무튼 너는 예.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지금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종북들 취재할 것이지 왜 여기 와가지고 난리야 하셔서.
아니 제가 얼마 안 되는 기억 중에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예전에 뭐 거기 사무국장님인가 그분이랑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추석이 사무총장. 굉장히 제가 경향신문 기자라는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아 그분은 그거는 원래 네, 친절하세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도 약간 이런 게 통하는구나 뭔가 말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꼭 가보세요. 그렇지만 않은가 그때 봐요. 뭐 때문에 전화하셨는데요? 그때도 안 좋은 거였죠. 보통 아. 뭐 저희 신문에서 취재하면 안 좋은 거 취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기자들이랑 연락 안 되고 좀 네. 연락 두절된 음. 상태인 것 같은데 하도 막 난리가 크니까. 예전에 뭐 저 11일 날 갔을 때도 예. 불러서 1시간 넘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음. 그때 뭐 자기 경향신문 기자 누구랑 친하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기자회견을 한다고 열었는데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이제 쭉 한 거예요. 질문 아 안 받고. 추선이 사무실 네, 의혹에 대해서는 지문도 안 받고 그에 대해서는 해명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그냥 끝나서 기자들이랑 충돌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국정 운영 스타일이랑 비슷하신데.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 그 미개 그쵸. 통칭되는 맞아요. 문화적 배경.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미개를 이제 다루고자 했던 예.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에서 이제 다 뭐 그 경제적인 구조, 뭐 정치적인 배경 이런 거를 이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찾아냈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사실 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축 맞아요. 챕터나 그런 데서 다루긴 했었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건 청년들이- 직장인들의 문화니까 네, 또. 그 청년들이 한국이 싫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맞아요. 말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에는 한국이 미개하다라고 말하는 맞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 네.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개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청년들을 한 몇 명 했죠? 21명인가? 네, 23명인가 뭐 했을 거예요. 26 아니었어요? 26명이었나요?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해요. 아무튼 그- 했습니다. 예. 그 많은 청년들의 심층 인터뷰를 해서 예. 거기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는지 예, 중심으로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어와 함께 같이 쓰였는지를 연결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사이의 상관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이제 단어 빈도가 잦을수록 더 많이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네, 네트워크처럼 그림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미개가 존재한다면 그걸 거기서, 둘러싼 조금 작은 크기의 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크기의 원들이 연결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김무성의 정치가 미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그렇죠. 예. 이거를 저희가 두 개의 챕터를 나눠서 했잖아요. 하나는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뭐였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미개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예. 사실은 뭐가 미개한지보다는 그러니까 미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해석하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였어요. 역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그건 이따가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아무튼 그 청년들의 말 속에서도 노인이라는 키워드가 맞아요. 나오기도 노인 했어요. 키워드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미개를 가운데 두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1차적인 예. 것들은 정치, 뭐 군대, 뭐 여성 혐오, 여성 혐오 이렇게 세 이제 여성은 여성 가지였거든요. 혐오고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예. 거기서 뭐 정치 쪽에서 예컨대 김무성, 박근혜가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군대에서는 뭐 위계라든가 뭐 그런 게 있지 군대는 그러니까 미개를 설명하는 가장 않았어요? 큰 한 축이 뭐냐면 정치나 여자보다도 훨씬 범위가 큰 축이거든요. 그쵸. 이 군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기사를 썼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나는데 군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었고 그 군대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남자들만의 어떤 그런 고리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라는 고리가 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고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군대 문화가 한국을 지배한다는 이렇게 내용이 돼요. 근데 그 여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뭐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 문화조차도 군대 문화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얘기고요. 나이 그러니까 약간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노인도 여기 나왔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더라?
노인도 그 나이랑 해서 그 뭐 연령주의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노인들의 뭐 노인은 사실은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카테고리예요. 왜냐하면 노인이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사실 제가 인터뷰한 경험에 비춰보면 지하철과 연관돼서 공공장소. 공공장소에 시민의 제가 습좀 먹는 거. 예. 그 인터뷰했을 때도 갑자기 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제 친구의 경험담인데 예,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 등장한 제 친구의 경험담인데 걔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예. 이제 배가 크게 이게 많이 부르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우산으로 이렇게 하면서 배를 왜- 찔렀어요? 왜 안 일어나냐고. 예. 왜 젊은 것이 여기 앉아 있다고 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 자기는 예. 이제 임신했지만 이게 배가 안 부른 상태니까 예, 남이 예. 이렇게 잘 알아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 너무 미개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에 근데 미개한 그런 거죠. 사례를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도 많이 예, 예. 이렇게 얘기를 예, 예. 했었어요. 청년들이 왜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하철에서도 뭐 상대방 내리기 전에 먼저 타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아요. 출근 시간마다 이건 줄을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너무 그게 싫어요. 버스를 그 정류장에서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서 있다가 버스가 오면은 타고 하면 되는데 버스 저만 채는데 달려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일찍 온 사람이 먼저 타는 최소한의 그런 질서가 없는 거를 볼 때마다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 미개한 것 맞아. 같아요. 그거는 기사를 한번 쓰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느끼기엔 약간 노인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뭐 달려가는 그거는 거는 사실 연령 차이가 없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그건 한국적인 거예요. 외국 나가 보면은 그냥 맞아요. 버스 다 서는 데가 일정하고 거기 기다렸다 타는데 제 친구는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외국 나갔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 여기가 한국이라는 거를 가장 잘 느끼는 게 그 한국만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어깨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깨 치고 저도 다니는 진짜 거. 동감해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치고도 사과 안 하는 거. 맞아, 치고 사고 네, 안 하고 네, 문 안 잡아주잖아요. 또. 그것도 진짜. 예. 예, 매너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질서 그런 시민 의식 예. 같은 거의 부재가 미개에 담겼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좀 따로 기사로 크게 한 파트 구성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맞아요. 기억에. 이건 네. 너무 당연한 상수라 가지고 네, 이걸 네. 굳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기사 네, 내에서. 네. 기사 내에서 주로 다뤘던 거는 군대 문화가 뭐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거랑 그리고 여성에 대한 혐오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죠. 정치는 또 따로 네, 김상훈 기자가 네. 썼었고. 네. 근데 군대 문화라는 걸 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는 그런 사람 알아요. 김서영 기자가 웃고 있는데 예? 너무 많이 느껴서 웃고 네. 있는 너무 많이 아유, 느껴서? 그럼요. 네. 아니 일단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네, 치고 네. 들어와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효성 기자 어떤 군인이잖아. 아니 제가 군인- 무슨 군인? 군이에요. 아니 거의 군인급으로.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맞잖아.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셔. FM을 잘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위압적이다? 아니 권위적이야. 얘들이 나를 얼마나 알았어요. 호랑호랑하게 그냥 나쁜 뭐 것들이. 얘기 뭐 하던 거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그분도 직장인인데 여자 후배들이랑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자기는 여자 후배랑은 진짜 일하기 싫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시키면 군소리를 안 해요 일단.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신문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맞아요. 네, 남자들이 약간 비겁한 면이 있어요. 네, 저만 맞아요. 해도 그렇고 네, 약간 더 고분고분해. 맞아요. 네. 예스맨이고 네. 나중에 뭐 이렇게 가서 결과를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막 분노하거나 아, 갑자기 반발하지 않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희가 그 기획팀 카톡방이 있는데 예, 카톡방에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호상 기자는? 예? 무슨 소리예요, 그건 또? 아니 그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그 예. 아니 그 이호상 기자 말고 뭐 남자 기자들이 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남혐 쩌네. 그래서 아니 남혐이 아니라 궁금해서 맞아, 이 이유가 아니, 그래서 뭐 우리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니, 남자 사실 기자들은 할 거기 말이 참여를 안 크게 할까? 없어요. 할 말이 크게 없고. 아니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답변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아 거기서. 그래요? 네 그런 적도 있어요? 부들부들. 많은데? 뭐 어떤 예컨대. 아니 그래서 얘네는 우리랑 말을 네. 섞기 싫어하나 맞아. 이런 생각까지 아, 들고 무슨 웃기고 있어. 이상한 그리고 애들이야. 어디 그러니까 야.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어. 우리끼리 사적인 뭔가 모임에서 뭐 안 좋은 그런 뭐 이렇게 뒷담화 같은 거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예. 좋아하는 건가 남자들은. 엄청 좋아요. 엄청 아니, 좋아요. 뭔 그러니까 막 소리예요. 그러지. 많이 막 하잖아요, 이상한 우리. 생각까지 다 했다니까. 너무 우리 말 많이 안 해서? 했잖아요. 많이 하지 않았나?
야 서영아. 네? 너 많이 들었잖아. 내가 누구 까는 거. 아 듣긴 들었죠. 굉장히 많이 듣지 않았냐? 아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단톡방 어. 이런 게 아니라 좀 1대1이나 뭐 1대1 소수 이렇게 약간 좀 친밀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미친놈들. 아니 카톡방에서 아무 말을 안 하잖아.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뭐. 왜냐면 우리는 같은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 자기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자기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사소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뭔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 난 니들 되게 그럼 왜 가깝다고 답변을 생각해. 안 하시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뭘 물어봤을 때도 답변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무슨 귀찮아서 뭐- 그렇지. 야 각자 바쁜데. 아니 그럼 뭘- 예의가 없는 거네요. 아, 예의가 없기는. 우리 카톡 왜 씹냐고. 그러니까 왜 우리 카톡 씹고 익십에 대해 안 좋은 또 추억이 그래서 떠오르려고. 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군대에서 익십했다고 뭐 막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뭐 상병이랑 네. 뭐 이병이랑 같이 있을 때 이병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승승 건가. 아 근데 싶더라고. 카톡방에서는 선배가 상병급 아닌가요? 제가 아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상향식 예. 평가도 가능하니까 상관없어. 우리 모두 서로 야 서로 상향식 평가하는 평가가 반영됐으면은 씨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러지 않지. 아니 어쨌든 마지막 방송 아, 마지막 방송 아니야? 인생 아니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래서 경향신문 뭐, 마지막 아니 아니면 날인데. 얘네가 여성 혐오를 해가지고 여자들이랑 말을 섞기 싫어하나? 뭐 그런 야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뭐 뭐 이러면서. 여자애들 막 뒤에서 아 저 4, 얘기하기 5개월을 좋아한다 잘 그러면서. 지내놓고 이딴 소리를 한다. 야 정신병자들이냐 니네? 그러니까 왜 답변을 제대로 안 하냐고요. 남자들끼리 글쎄요. 카톡방 있죠? 없어요. 진짜? 저는 가끔 이제 뭐 김원진 선생이 시덥잖은 거 물어볼 때 뭐 이런 때 그냥 같이 얘기를 할 뿐이고 걔 뭐 선배 스토커니까. 딱히 없는데 딱히 그래요? 없어요. 뭘? 아니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거에 대답 안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볼까? 그런가? 아니 어쨌건 여혐 얘기나 해요. 여혐 얘기. 아니 그 군대 문화 얘기 더 해야죠. 군대 문화요. 네. 아 군대 문화. 그러니까 군대 문화라는 게 이게 인간들이 군대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막 시키잖아요. 네. 그냥 삽을 주고 여기를 파라고 하고 다음 날 여기를 묻으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판 곳을 다시 묻으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유 해요. 없이 그냥. 아니 갑자기 저는 군 생활할 때 무슨 연병장에다가 연못을 만든다고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연못을 왜 만들어? 그리고 그걸 왜 사람이 삽으로 파서 연못을 정말 만들고 싶으면 포크레인을 불러야죠. 말이 돼 그게? 그 물이 나오는 자리는 맞아요 거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인공염. 배수로의 확장 아. 개념이야. 배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군대는 항상 땅을 파고 막 해가지고 물을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짓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들을 이제 감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제가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군대를 아예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군대 가고 아니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감내하는 것이 사회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게 사회생활인 줄 알아요. 음. 그리고 되게 몸을 사리는 법을 많이 체득을 하죠. 이게 위로 까마득하게 쭈르륵 있잖아요. 저는 1년 동안 막내를 했는데 이 상병이 됐을 때 제 후임이 처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눈치 볼 사람이 중대 전체를 제가 다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되셨나요? 그렇죠. 제가 권모술수에 능하고 되게 비겁하고 이렇게 예? 면종복배 이런 것들. 아, 어쨌거나 아무튼 예. 그렇게 그걸 이제 체득한 남성들까지도 본인들 스스로도 실제로는 군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맞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아이 그 뭐야 요즘 정은 선생이 뭐 도발 하잖아요. 뭐 하나씩 빵빵 쏘고 네. 그럴 때 페북에 그 떠돌아다니는 사진들 보면 뭐 예비군 뭐 그 군복 인증 이런 군복 거. 인증 같은 거. 미친 새끼들 같아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놈들 아니야. 아니 지들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대체. 난 그거 볼 때 너무 역겹더라고. 이런 병신들이 있나. 그리고 또 좀 심하지 그런 거. 뭐가 있더라? 또 역겨운 거 또 있는데 아이 까먹었네. 군대 관련해서 군대 부심 막 부리고 하는 새끼들 이거. 맞아. 해병대. 아 그런 맞다 거요. 맞다 그런 거 있다. 군대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 갔어요. 음. 그러면 안 가면
그거를 굉장히 비난을 하잖아요. 아니 음. 물론 고위 공직자 아들들이 음. 안 가는 건 저도 문제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음. 근데 누가 뭐 아파서 안 가고 하면 이걸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난 그게 부러워할 일이지 무시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아니 네. 가서 2년 동안 외부랑 다 단절돼가지고 왜 핸드폰을 못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밖에 나가면 안 돼? 그치. 이거 다 그냥 걔네가 힘드니까. 관리하기 네. 쉬우려고 하는 네, 짓이고 네.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네. 아니 그래 월급이나 얼마나 줘요? 월급도 진짜 7만 원인가 주나? 요즘 좀 올랐다. 아, 요즘 좀 올랐대요? 네, 대신 그 비품을 다 돈 주고 사게 했대요. 제가 이등병일 때 네. 처음 들어가서 한 3만 원대인가 월급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20대에 2년 동안을 그러면은 그거 싼값에 사람 후려치는 것도 좀 군대 문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걸 근데- 다 감내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군대 문화가 문제인 게 그 군대 안에서만 통용되는 문화면 그래도 맞아요. 어떻게 뭐 양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특수한 집단이라는 아니요. 그 논리는 그래도 사실 그래도 익스큐즈 안 돼요. 그거 저도 이상한 그렇게 거예요. 생각은 물론 해.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사회 사회 전반 전반에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들도 맞아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 같은 거 가는 게 결국 병역 문화를 체화시키는 그런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그냥 제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자들도 많이 물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나는- 남자들이랑 해야 아니 되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사나이 있잖아. 진짜 사나이에서 진짜 사나이에서 미개 사나이. 그 제목부터가 너무 이상해. 존나 그러니까 이게 군대 안 갔다 하면 사나이가 아닌 네,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교관들이 너무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고통받는 걸 보면서 막 예. 징굴고 뭐 막 이거 뭐 맞아요. 뭐뭘 되게 어리버리하고 들고 잘 하는 거고. 못 들고 어리버리하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깔깔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가 부서가- 한 번 저녁에 같이 밥을 먹다가 그때 식당에서 미개의 사나이를 틀어줘가지고 차오루 네. 차오루 맞아요. 차오른가 그 여자에 나오는 그 편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까면서 계속 뭘 먹고 있었어요. 네. 아니 저렇게 미개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네, 병영 네. 생활을 이렇게 안방에 네. 저게 뭐 잘하는 짓이라고 저렇게 틀어주냐. 네, 네. 까면서 먹고 있었는데 보면서 계속 웃어. 저 완전 미개한 인간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도. 아 너무 웃기더라고. 웃기긴 웃기더라. 근데 웃기긴 웃기죠.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고 잘 맞아. 못하고 말 실수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 웃기긴 웃긴데. 약간 고문하면서 고문하는 네, 장면을 네. 보면서 약간 희열 느끼는 그런 느낌 같았어. 그 순간에 제가 네. 싫어지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보고. 아 진짜 혐오스럽더라고 스스로가. 아무튼 그때 그 군대 쓰실 때 좀 선배 쓰셨나? 아 예, 제가 썼어요. 네. 좀 많이 감정이입도 하셨겠어요. 그러면. 아 저는 진짜 네. 군대를 안 갔으면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기하게 저는. 다들 이 얘기를 해요. 음. 남자애들이 조금은 다들 나아지지 얘기를 않았을까? 아니 근데 나는 예. 그럼 군대 안 갔었으면은 이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라 할 줄 말이 없어. 아 이거보단 나았겠죠. 이거보단 아니 나았을 근데 거야. 그러니까 그 원인을 다 군대에다가 몰빵을 함으로써 그것도 사실 촉박한 어. 거야. 진짜 그렇죠. 아 진짜 너무 엄격하네요. 네. 아니 뭐 틀린 아니 말 근데 아니잖아, 그렇게 근데. 따지면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들은 예. 굉장히 군대 문화에 젖지 말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긴 그러냐고. 김원진 선생 같은 사람도 김원주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필 공익, 여부를 공익, 밝히면 공익. 안 되나요? 아니 뭐 어때 공익인데. 공익이에요. 아, 그냥. 공익인데 그분만 해도 굉장히 뭔가 동질감이 느껴져요. 그분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같아. 아, 근데 이게 갔다 온 사람 같아. 왜냐면은 예. 우리 엘리베이터 내릴 때마다 맞아요. 무슨 자기 이병인 것 같이 문 계속 열어주고. 걔는 왜 그럴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수저 놔주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그럼 이게 군대 때문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 예. 아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를 무시하니까 그게 더 싫어서 자기가 더 그런 거에 충실한 것처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더 남자처럼 굴듯이 뭐 원장님 아니 꼭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군대 아니라. 문화라는 게 꼭 예. 군대를 경험하고 말고를 떠나서 맞아. 예를 들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군대 갔다 오고 내가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우리 아빠의 군대 문화라는 게 나한테 전수가 되잖아. 남자면 그치. 울면 안 돼. 뭐 맞아요, 남자면 뭐 맞아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전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체득이가 다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군대 여부를 떠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까먹었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이게 기사를 쓰면 썼던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군대가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우리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아, 있어요. 있었다 맞아. 초등학교에도 네, 있고요. 네, 네. 군대는 한국 사회 온 천지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화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거죠. 여기서의 군대는 좀 폭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이로 위계짓고 학력으로 맞아요. 위계짓고 그다음에 뭐 기수로 위계짓고 이런 맞아요. 거를 전부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군대인 것 같고 여기는 맞아요. 요즘 네, 요즘 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되게 많네. 대학교 똥군기. 아, 아니 걔네들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신입생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미친놈들 같아.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항상 의문인 게 왜 저기서 부당한 요구를 듣는 신입생이나 부하 직원이나 뭐 신입 네. 사원 같은 경우에는 왜 저기다 대고 놓으라고 못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이 자리를 못 벗어날까? 왜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못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진짜 무섭잖아요. 바꿀 맞아요. 수가 없다는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이 동화되거나 저항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받으면서 아예 동화되면 편할 텐데 맞아요. 스트레스는 받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결국에 그거를 미개하다고 말함으로써 좀 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이거는 되게 에너지가 없는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네, 전문가는. 네, 그렇죠. 미개는 그냥 배설일 뿐이지 한번 씹고 이게 나는. 어떤 변화의 에너지가 될 수는 없다. 음. 박건일 선생님이시던가요?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저기 그렇죠. 대안을 물어본 겁니다. 대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아니 근데 여혐 얘기 안 해도 돼요? 여혐 얘기 정치 되게 얘기도 안 해요? 중요한데. 지금 시간이- 정치 얘기는 시간을 그냥 보세요. 킬 해도 되는데 그래요? 여혐 얘기는 재밌잖아요. 아니까 그래서 다음 네. 걸 하고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인터뷰 맞아요. 따기가. 왜냐면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 내가 접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이상적인 공간에 대한 맞아요. 바라는 건 말하기 상은 힘들거든.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되게 답변이 술술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내가 그럼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뭐 나에게 지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주로 물어봤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좀 중심으로 봤던 키워드가 이응지읒 인정이라는 키워드였죠. 그렇죠. 인정. 그래서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뭐 이응지읒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레알 반박 불가. 급식충처럼.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인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그러니까 예. 그거를 현실에 대입해 보면은 아까 오해연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희를 인정 안 하고 상대 의견도 인정 안 하고 우리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6.25 참전 6.25 경험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쌍방인 거죠. 그들을 산업 역군으로 인정해주고 호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호명 안 그들에게. 했나? 아예 그때 한때 그래가지고 그 한때 호명해주신 분의 따님을 지금 아 사모하고 오케이 있는 오케이 거잖아요. 오케이 사모. 오늘 보니까 그분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던데 그럼 그러니까 짝사랑 아니 아니에요? 너무 심하잖아. 그렇게 하면 아무튼 평생을 아까 바쳤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군대 문화가 이렇게 하다하면은 예. 최소한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그러니까 들어라도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거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뭐 자기가 진짜 뭐 떼부자가 되거나 뭐 그런 것도 뭐 바라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 말을 그냥 들어주고 맞아요.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하는 청년들은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들이 필요한 것 같이 느낀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취업이 안 되는 일반적인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은 능력들을 스펙들을 쌓아왔는데 그 결국은 거기에서의 인정이라는 건 내가 취직이 되는 건데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쏟아부은 노력이 보상을 맞아요. 못 받는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청년
직면한 모든 문제인 것 예, 같아요. 예, 거기서 보면은 약간 기성세대가 청년을 동일한 발언 자격을 가진 주체로 좀 안 봐준다. 그런 맞아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나왔던 청년 담론들에서도 이제 그 청년 당사자나 어떤 그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좀 전문가나 아니면은 어른들이 보는 그러니까 청년도 어른이지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보는 그 시각이 투영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담론들이. 네. 그거에 대한 불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좀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는 걸로 저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 사회를 제가 계급이 있는 군대라고 생각한다면 딱 4가지 계급이 있다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네. 아마 청년들은 2등병 내지는 1병일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2등병 내지 1병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건 이 개인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는. 맞아요. 네. 그냥 계급으로 낙인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크죠. 네.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 대한 맞아요. 분리 이것도 네, 많이 네, 나왔었어요. 네. 인정해서. 예. 개인을 그게 좀 나와야 돼요. 개인의 그러니까 예. 너무 그러니까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고 맞아요. 다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 그게 너무 자기 싫더라고요. 나만 다르게 했다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맞아요.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키워드 많이 언급된 키워드 순으로 하면은 교육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있어서 청년들은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또 연결고리 안에 또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간.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해보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 아, 그런 중요한 얘기가 있었고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네.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진짜 이렇게 좀 어른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막 1시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시간, 1시간?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 뭐 주면은 그 시간이 확보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단순히 우리가 1시간 달라, 2시간 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그게 결국 육체적, 정신적 여유로 여유가, 이어지려면은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노동 시간을 적정하게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본인을 어, 위한 시간을 자기를 써야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그게 가능한 맞아요. 건데 그리고 오랫동안 그 시간을 네, 오랫동안 네.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 뭐 12시간이라고 집에 한 10시쯤에 퇴근해서 들어가서 자기 전에 1시간 멍 때리는 시간 그러니까, 달라는 게 예,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논의가 꼬이는 맞아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시간이 있어도 예. 잉여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틈날 때마다 그래서 잉여짓을. 제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인슈타인? 아니, 약간 우리가- 타임투어 같은 개념으로. 내가 타임투어. 이런 기획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아. 절대적인 죽기 전에 시간에 해보고 싶은 기획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확보 플러스 이제 시간의 질. 그러니까 그 시간의 시간을 질.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와. 예를 들면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물론 그것도 자기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뭐 그냥 정말 할 거 없어가지고 술을 먹는다거나 좋은 기획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네. 예를 들어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시간이 1시간이라도 있을 때 그 1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저 같은 경우는 잠자거든요. 저 저도 스마트폰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음. 스마트폰. 그러니까 나도 쓸데없이. 스마트폰 많이 하고 그리고 멍 네. 때리고도 많이 있어요. 음.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있기도 하고. 근데 근데 멍 때리면 인생을 비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난 그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는데 인생을 비관할 수 있는 시간도 근데 이제 비관도 하고 또 낙관할 뭔가 생각의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 없으니까 비관만 시간이 하고 끝나는 없으니까, 거야. 예, 비관만 하고.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좋은 건데 좀 하세요 그러면. 자아 비판. 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 잉여예요. 생각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냥 네. 각 잡고 해야지 하면 또 딴짓하게 맞아요. 되고. 예전엔 진짜 일기를 많이 썼거든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근데 기자가 된 이후로는 정말 글을 한자도 안 쓰고 있어. 개인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저도 사회부에 온 다음엔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요. 종종 썼었는데. 아 시도 쓰셨잖아요. 네?
시를 필사해서 가지고 다니셨잖아요. 수습 때. 커밍아웃?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시밍아웃. 그 옛날에요. 옛날에 그랬죠. 이소라 노래 듣고 아,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진짜. 아무튼 그리고 청년들이 그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 사회상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국가 중에서 골라보라고 했더니 북유럽이 많이 언급됐었어요. 북유럽. 북유럽은 뭐 많이 대안적 사회로 얘기가 되는 저희 옛날 곳이긴 이생방할 한데, 때도 북유럽이 많이 맞아. 많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제가 또 제2의 고향이 저기 북유럽 쪽이에요. 덴마크? 잠깐 살았던 덴마크? 한 6개월 정도 부러워요. 체류했던. 네. 아 근데 거기 친구는 거기 친구대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조경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잡을 구할 때는 덴마크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글쎄 저는 예, 쓰레기를 안 보는 것만으로 저는 꽃을 못 보는 거는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쓰레기와 아니 취객을 근데 그러니까 제 친구가 최근에 네. 이제 탈조선한 친구가 있는데 어디로 캐나다. 어. 근데 가서 그러니까 제일 다른 게 아까 그 시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막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버스도 맞아. 우리는 막 거의 그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에 30초도 안 될 거야 아마. 맞아요. 해당 맞아, 정류장에 맞아, 정차하는 맞아. 시간이. 근데 거기는 문도 열고 충분히 사람들이 내렸다 탈 맞아요. 수 있도록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또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물론 뭐 출근한 사람들 바쁘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진짜 우리 같이 막 벌레같이 이렇게 아, 막 허겁지겁 막 미친 듯이 가고 그렇지 않고 다들 관공서 여유가 운행 있다는 업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네. 외국 나가면 속 터지잖아요. 표 한 장 끊는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아에서 예전에 기차표 한 장 끊는데 진짜 속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앞에서 사람들이 만담을 하더라고요. 터져. 근데 사실은 그게 적정한 속도죠. 적정한 네. 속도. 제가 그 버스 얘기 관련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차가 서기도 전에 내리려고 일어날까 그리고 왜 버스가 오지도 않았는데 막 뛰어가서 타려고 그럴까 이게 결국에 사회에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는 분석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느리게 가면 저게 나를 버리고 출발하지 갈 않을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미리 가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내리기 전에 출발할 것이다. 이런 식의 좀 불안? 좋네요. 그러니까 좋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일본이랑 비교해서 쓴 글을 봤는데 굉장히 타당하더라고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공공질서가 없다는 아까 그 미개함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맞아요. 신뢰가 없고 좀 투명하지가 않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정이나 뭐 시간이나 교육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야 하는 이야기들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 같은 경우도 일단 저 개인적인 삶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한데 그걸 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여지는 여지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뭐 사는 하나하나 꼴이 우리 비슷하죠. 뭐. 그 마지막 회에서 얘기했던 그 뭐죠 씨앗이 뭐 해가지고 뭐 나무 숲이 되고. 그러니까 씨 그런 봐라. 취지로 네. 그러니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좀 개선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친구랑 약속을 뭐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한 3분 늦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화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약속은 어지간하면 지켜야죠. 저 3분으로 화 안 내는데. 그래서 화를 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난 둘이 만나기로 해놓고 늦는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게 너무 제 말 싫어요. 그거예요. 우리 옛날에 네. 뭐지? 저 왕궁의 음탕한 그거는 모른 척하고 돼지국밥에 기름만 타고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약간 그런 맞아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학을 네. 두고 소화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고 맨날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뭐 1분, 3분, 5분 가지고 막 화를 내게 되고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되게 바보 같아요. 아침에 막 알람을 5분 간격으로 맞춰놓고 그러니까 5분이라도 30개 맞춰놓고 정신 근데 너무 바보 같아. 누가 제 모습을 위해서 손해보면 되게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응. 맨날 쫓기는 느낌이에요. 음. 맨날 쫓기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도. 우리 약간 직업 특성 같지도 네. 않아요? 저 누가 전화 빨리 안 받으면 되게 화나거든요. 음. 원래 아니 안 근데 그랬어요. 난 근데. 취업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원래 안 그랬는데 저는 급속하게 변하고 근데 있는 이게 좀 지나면은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저희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약간 혼자 슬로시티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누구야? 누구지? 아니 넘어갈게요. 슬로시티가 어때요?
그리고 저희 시간이 다 네. 된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아 여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쯤에서 그만하죠.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여행은 다음 기회에. 네, 저희 또 각자의 일정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네. 예. 아닌데? 또 뭐 하는데? 아 우리 다음 회차 이제. 선배는 하시고 저는 아무튼 아. 정리하시죠. 네. 아 예. 그러면 클로징 멘트를 할게요. 네. 아 이제 다음 화가 청년팀 팟캐스트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청년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뤘었는데 마지막 회 내용은 청년법을 만들 때다라는 네. 주제로 뭐 만들어 봤던 거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구난방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